동학혁명과 그 손병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조선왕조에 여러 가지 밀란들이 있었는데 19세기에만 일어난 밀란이 5개 정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1811년에 홍경도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62년에 진주밀란이라고 임술봉기인데 임수전이니까요 있었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있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는데, 지금은 동학혁명이지만 동학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밀란이 19세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이 마지막, 조선왕조 마지막 밀란이 되겠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앞에 것들을 내버려두고 동학혁명, 동학난을 동학혁명이라고 명예회복을 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동학혁명만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동학혁명 그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학혁명에서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은 남접 대표고 손병희 선생은 북접 대표인데, 전봉준 장군은 바로 희생됐기 때문에 동학혁명에 아주 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손병희 선생은 희생된 게 아니라 망명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했고, 그 뒤로 살아남아서 이제 3.1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중요하게, 저는 그 전봉준 장군은 동학혁명을 이 반제 반봉건 반부패를 기치로 봉기한 것은 뭐 전봉준 장군이나 또 손병희 선생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공화주의 혁명이라고 했던 관점에서 볼 때 그 색깔이 이 손병희 선생은 명확합니다. 원래 그 손병희 선생은 이제 어렸을 때도 서자 출신이라서 그 신분제도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 존왕양이 뭐 그런 그 혁명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동학대에도 입도를 했고 봉기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자죠. 그래서 원래 그 동학혁명의 의의가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혁명을 기르는 이유도, 명예회복을 기르는 이유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잉태시킨 공화주의 혁명이라는 데 이제 의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안중근 의사도 공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벽주의자죠. 왕정복고주의자인데, 뭐 그 외에도 뭐 지석영이나 많습니다. 전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왕정복고 사상을 갖고 있는데, 손병희는 그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했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게 너무 주변, 손병희 선생이 공화주의를 내세우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또 그것이 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왕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세워졌는데, 1907년, 그러니까 3.1운동 무려 12년 전, 동학혁명으로부터는 11년 뒤에 신민회가 있었는데, 신민회는 도산한 장호 선생이라든가 남강 이승원 또는 이제 그 손병희 선생도 거기서 이제 같이 공화주의자, 말하자면은 공화정을 이제 이 어떤 왕정 국가가 아닌 공화정을 의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이제 독립 지사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했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왕조 국가를 세우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고종이 장례식이 3.1 운동한 날 아니었습니까? 장례식이었죠. 그렇기도 했지만은 새로운 나라는 왕조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었다 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근래에 들어서 임시정부라는 임시자에 상당히 그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제국이 아니고 민국을 썼다는 것은 왕조 국가가 아닌 공화국가를 세우겠다는 것. 그것도 민주공화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남녀평등이라든가 이런 평등사상은 통합사상. 상해 임시정부가 4월 달에 수립됐는데 그 직전에 이제 한성 임시정부도 있고 또 연해주 임시정부도 있고 이렇게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상해로 다 모았죠. 그래서 이제 한성 임시정부 같으면은 이제 이승만이가 그 대표였고, 저 연해주 임시정부 같으면은 이제 그 손병희를 대표로 추대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상해로 모아가지고 이제 전체 임시정부를 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각지에서 경향 각지 또는 세계 각처에서 우리는 공화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그 민의가 여러 대중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병희의 그 이대성은 단순히 그 독립선언서를 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통합혁명의 그 생존 북적 대표로서 주동자였지만은 어쨌든 망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 그 공화주의 국가를 술반대 일조했다는 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뒤에 일제 강점기 때 그 후반기에 천도교가 이제 질이 멸렬해지고 일부는 천도교가 또 분파가 있어가지고 친일도 하고 또는 타협주의도 하고 반대로 또 비타협주의들은 전부 다 아주 싹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천도교가 더러는 그 타협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그 친일했던 일부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손병희는 3.1운동 직후에 바로 구속돼가지고 2, 3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죽기 직전에 가출소 돼가지고 죽었죠. 일제가 원래 그 아주 잔인한 게 죽을 때 되면은 옥에서 죽게 만들지 않죠. 풀려줘가지고 내주는데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죽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후반부에 서천도교의 뭐 그 무슨 친일 뭐 일부 친일 행각이라든가 또는 반일 행각 이런 것이 그 손병희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 태동 그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데한 거기에 의미를 깎을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구속돼서 결국은 옥사 하나 다름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태동, 이 건국에 그런 이바지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가 손병희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 것도